네, 그럼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블로그 앱을 보면은 홈 편집이라고 있어요. 홈 편집. 네. 홈 편집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자,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거기에 이 모바일 앱 커버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또 커버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버 스타일을 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내가 선호하는 커버 스타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대표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커버 스타일 하시고요. 또 가운데 로고도 이렇게 여기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도 마찬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홈 편집에서 그리고 조금 쭉 내려가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모바일이랑 PC랑 이제 다 동일하게 연동이 되는 건데 네, 여기 이 소개 내용도 여기 모바일에서 넣으시면 PC와도 그대로 연동이 돼서 대표님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을 블로그에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님들을 PR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강경희 대표님은 세계 3대 요리학교를 다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요리학교 경력들 다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그런 뭐 세밭이 출연한 것들도 넣어주시고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들의 경력 사항들을 여기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고깃집만 외길이다. 한 20년 동안 나는 고깃집 한 우물만 팠다 하면은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다 넣어주시고요. 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매장 주소는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네, 쭉 내려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외부 채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뭐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그런 그 외부 채널들 홈페이지 아니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이런 웹사이트 링크들을 갖다가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보고서 조금 더 이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갖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그런 링크들을 누르고 조금 더 인스타도 보게 되고 페이스북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겠죠. 자, 더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엔 나의 대표 글들을 여기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 글. 아니면 또 인기 글들을 여기에 또 넣을 수가 있고 대표 글, 인기 글. 그래서 내가 글 쓴 것 중에 이런 글들은 여기에 좀 더 메인에 띄워주고 싶다고 하면은 대표 글 관리를 눌러주시고 대표 글 관리를 눌러주시면 대표 글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10개까지 추가가 되세요. 글 추가 누르고 내가 그동안 쭉 썼던 글 중에 이 글은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대표 글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 대표 글이고 인기 글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내 블로그에서 어떤 글들이 인기가 많은지를 갖다가 지정을 네이버에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기 글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메인 화면에서 인기 글과 대표 글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인기 글보다 대표 글을 먼저 보이고 싶다면 여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인기 글을 유출시키고 있다면 이걸 1번으로 하시면 되십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보면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 대표글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놨죠. 대표글을 지정을 해놓고, 네, 이게 앨범명으로 글이 노출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앨범명이고, 네, 이게 목록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글이 하나씩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만 노출이 되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이제 동영상 올렸던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실습 시간을 잠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네. 체크를 해 보시고요. 모바일에. 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세요. 사람방 같은 경우는 27년이니까 그런 경력들을 다 표출을 해야겠죠. 네. 27년 외계. 요즘 이런 거는 초기에 좀 잘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코로나. 여기 이제 모바일에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PC 블로그에서도 똑같이 내용이 공유가 되는데 이 모바일 커버 앱만 공유가 다릅니다. 모바일 커버 앱만 PC랑 달라요. 모바일 커버 앱 이 부분만. 네. 여기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만 다르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링크트리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넣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는 아무래도 그 링크를 하나밖에 못 넣다 보니까 링크트리를 넣어가지고 여기 그냥 쫙 넣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뭐 네이버 예약, 홈페이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다 넣을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시간 내에 설명드릴게요. 링크트리. 네. 자, 되셨으면은 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하나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걸 좀 잘해줘요. 손을 살짝 이렇게 쭉 옆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네 동영상.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네, 보이시면은 여기에 뭐 지난 오늘 글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내 소식, 이음 목록, 내 소식, 이음 목록, 통계, 글쓰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내 소식을 누르면 네, 현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좋아요나 이렇게 댓글을 달은 사항들을 여기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소식을 누르면 그리고 이건 지난 오늘 글도 나중에 글을 많이 쓰시다 보면 지난 오늘 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오늘 글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을 예, 시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3년 전 오늘 글, 뭐 4년 전 오늘 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전 이거는 이제 PC에는 없고 이제 모바일에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보셔야 될 게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을 자 눌러보시면 네. 여기에 이 블로그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PC에 있는 기능들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간단한 내용들 저기 세팅들은 여기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기본 에디터 설정이 보시면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2.0이나 3.0으로 돼 있으면 안 되고 이 스마트 에디터 1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에디터 1으로 돼 있으시고 글쓰기 기본값 설정도 네, 저도 보면 아예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간혹 보시면은 댓글 허용을 안 해놓으셨거나 아니면 공감 허용을 좀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 글쓰기 기본값 설정도 다 여기 해놓으시고요. 기본 서체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갖다가 다 활성화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전체 게시물로 다 해가지고 네. 글쓰기 기본값 다 설정. 네, 자 그러면 자 그 아래 잠깐 볼게요. 다시 메인으로 가서 아래를 잠깐 보시면 이웃 새글과 그리고 뭐 추천 게시물도 있고 이웃 새글 이걸 누르면 현재 저의 이웃들이 올린 글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웃 새글을 볼 수가 있고 자 거기 위에 보시면 이웃 새글이라고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7기, 6기 뭐 저는 이렇게 그룹으로 다 지정해 가지고 제가 이웃들이 지금 한 8,000명 정도 되지만은 이 그룹을 지정을 해 놔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대표님들도 전체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룹을 지정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8기다 보니까 8기 그룹을 하나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룹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PC에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PC에서 모바일에서는 지금 그룹 설정을 하는 게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순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네. 그룹 설정하는 거를 내가 나중에 이웃 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그룹 만든 다음에 같이 다 이웃 추가하시면 되고 추천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글들 관심사별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내 글들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글들 추천받고 자 여기 글쓰기 눌러보겠습니다. 글쓰기 눌러봅시다. 네. 글쓰기 눌러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제목 입력하는 거고 반드시 이제 모바일에서도 글 쓸 때는 이 위치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 네. 위치 등록을 해주시고요. 네. 네. 위치를 등록을 해주시고 그 아래에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글을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 글을 쓰는 거죠. 이 부분에는 네, 그리고 글을 쓰시면서 이게 한 번에 글을 완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글을 쓰신 다음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 15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15로 네. 저장 누르면 저는 이제 글을 쓰다가 보면 보세요. 다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저장해 놓은 글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네. 그냥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을 갖다가 다 써놓고 저장하고 써놓고 저장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네, 그래놓고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글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이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글을 여기서 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순간순간 생각난 거 다 써놨다가 이제 또 다시 글감이 없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목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은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8기 뭐 화상 세미나 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미나 후기. 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수업하는 걸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이 화면을 사진 찍어서 블로그 소재로 할 수도 있겠죠. 예, 내가 지금 뭐 온라인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화상 수업을 했다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면서 배운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글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글 소재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포스팅 소재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지금 잠깐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이 화면을 모니터를 한번 사진을 자 찍으신 다음에 자 거기에서 혹시 제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셔가지고요. 해가지고 갤러리 뷰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다 나오게 포커스 뷰 말고 갤러리 뷰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네. 잠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로그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 음성 입력이라고 있어요. 음성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음성 입력. 이걸 누르면 안녕하세요. 강상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8기 대표님들과 함께 줌 화상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잘 쫓아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매우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네요. 오늘 주로 강의를 했던 거는 키워드 분석, 그리고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체크하는 방법들을 뭐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껐구나. 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를 누르고 해가지고 네, 입력을 해보세요. 글쓰기가 힘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글감에서 가장 술술 읽히는 게 뭐냐면 말하듯이 글 쓸 때가 가장 좋거든요. 네. 이렇게 입력을 좀 이렇게 말로, 혹시 아니면 나는 또 운전하다가도 뭔가 글감이 생각났다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쓰시면 안 되고 한번 저장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다시 수정은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자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음성으로 말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화상적인 회의 중이라 안 되나 보네요. 예? 어떤 게요? 지금 화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마 모바일로 켜가지고 보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바일로 켜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켜가지고 계시면 모바일로 켜가지고 계시면 자 그렇게 말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 눌러 보시면 네, 그게 그대로 저장이 돼서 이제 나중에 글을 쓸 때
있고요. 네. 저장하기. 자, 그 저장하기는 이 PC에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지. 그 저장이 되면 PC에서 다시 옮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PC에서. 네, PC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로그인. 잠시만요. PC에서 방금 저장한 거, 로그인이 안 됐구나. 자, 글쓰기 누르면 오른쪽에 보면은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된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글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내용을 좀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는 거죠. 타이핑을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모바일에서 글이 술술 잘 읽히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이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PC 화면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태블릿 PC에서 보는 거랑 모바일 화면에서 보는 거랑 이걸 갖다가 맞출 수가 있어요. 글 간격을. 네. 이걸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글을 쓰신 다음에는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맞추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리고 글 정렬을 잘 하시려면 간혹 이게 글 정렬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 공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딱 그대로 이렇게 쭉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이건 뭐냐면 네, 여기에서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 부분 네, 이걸 눌러주시면 정렬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왼쪽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 정렬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글들이 이렇게 정렬을 잘못하면은 공백이 생기죠. 이렇게 글이 다 안 맞고 공백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는 요거를 잘 해주시면 되세요. 양쪽 혼합 정렬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글이 그대로 깔끔하게 되죠. 양쪽 혼합 정렬. 네, 그거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글을 쓸 수가 있죠. 양쪽 혼합.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팁을 드리면 글을 쓰실 때 그냥 이렇게 생각 나시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규격화 템플릿을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이걸 모르셨네 강경희 대표님. 네, 아이고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여기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죠. 템플릿. 네, 이걸 눌러주시면 템플릿. 네. 이걸 누르면 저는 여기서 네이버에서 추천해주는 템플릿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추천해주는 템플릿이 있고 그럼 요 글 틀에 내가 이제 글이랑 사진만 바꾸면 되는 거군요. 부분 템플릿도 있어요. 이렇게 특히 뭔가 사진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부분 템플릿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분 템플릿 요거는 글 문단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밑에 내가 사진을 넣고 싶은데 조금 더 표현을 좀
이쁘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걸 딱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이랑 텍스트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사진이랑 텍스트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그리고 내 템플릿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글을 쓸 때 조금 더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 저는 보면 여기에 뭐 무슨 여러 다양한 글쓰기 템플릿들이 쭉 있죠. 오른쪽에. 뭐 저널 쓰기 형식으로 글을 쓸 때나 아니면 뭐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이렇게 쓸 때나 뭐 기승전결 형태로 쓸 때나 뭐 메일 매거진을 포함해서 쓸 때나 이런 그 배너들을 상시 포함해서 쓰고 싶을 때 아예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템플릿, 부분 템플릿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텍스트랑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시면은 그냥 글을 쓰실 때마다 글을 쓰실 때마다 아니 쓰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팁을 더 드리면은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제가 글 쓰는 팁을 좀 더 네, 드릴까요? 너무 또 많이 알려드리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근데 강사님, 네. 그 PC에서 이거를 기본 설정으로 해놓으면 네. 모바일에서 쓸 때 저 태블릿이 기본으로 오나요? 아니면 이 모바일에서 따로 불러야 돼요? 템플릿, 네네. 템플릿 이 모바일에서 따로 불러야 돼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팁까지 네. 설명드릴게요. 모바일 이걸 그러면 모바일에서 템플릿 분리가 안 되거든요. 없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네,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서 아래 보시면 PC 버전으로 보기가 있어요. 네, PC 버전으로 보기를 눌러가지고 PC 버전으로 가요. 네, 가서 뭐 이게 아까 그 템플릿하고 쳐요. 아니면 다시 여기서 내 템플릿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네, 눌렀죠? 이거를 저장해요. 네, 네. 저장한 다음에 다시 모바일로 가요. 저장이 아까 안 됐나? 하여튼 그렇게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 템플릿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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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제 반응을 잘 보이네요. 아까는 아무것도 반응을 안 보이시더니 네. 이런 것만 그랬나? 네. 네. 다음부터는 좀 이런 거 위주로 꿀팁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겠네. 네. 잠깐 더 하나만 제가 글 쓸 때 주로 하는 거 설명을 드리고 네. 엄마 다 버렸어. 다. 저는 그냥 별도의 메모 앱이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이 안 켜지는데. 네. 이건 이제 에버노트라고 해가지고요. 이 모바일이랑 PC에서 같이 쓰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그냥 템플릿을 넣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제가 글 쓰는 걸 갖다가 한 줄부터 해가지고 그냥 확장하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금씩 글을 살을 붙이는 상태로 해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쓰기를 이렇게 좀 확장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잘 아마 모바일로만 보셔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거 템플릿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요거 갖다가 딱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 설명대로 해가지고요 목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목차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글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또 글을 또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 쓰는 팁들은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때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건 다 그냥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블로그 글쓰기도 그렇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목차로 나누고 뭐 주장 근거 뭐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기승전결 형태로 이렇게 쓰거나 해가지고 쓰죠. 이 템플릿은 제가 지금 PC로 켜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화면상에 문제가 돼서 안 켜져. 이거는 보류. 안 켜집니다. 네. 네, 음소거 해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